반장님이 대타로 나머지를 좀 처리해 주이소. 자, 전전세 3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전세. 전세권의 처분이거든요. 전세권의 처분. 자, 갑이 주인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이고, 자, 기간이 3년이고 전세금이 3천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그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파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도를 한다, 하나는 새끼 전세를 낸다. 이거를 전전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양도가 되면은 을은 양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을다시는 양수인이다. 전세권자가 완전히 교체됩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양수인만 전세권자가 된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끝나면 양수인 을다시가 전세금 3천을 청구해서 가져간다. 이게 양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세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을 양도란다. 그러면 전전세는 어떻게 했냐? 전전세가 되면 을을 뭐랍니까? 전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전전세권자. 그러면 을을 뭐라 해요? 을다시에는 전전세권자고 을은 뭐라 할까? 전전세권 설정자. 을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갑에 대해서는 전세권자, 을다시에 대해서는 전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자, 이때는 을의 전세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이 을다시는 전전세권을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엄마다, 엄마. 요거는 아다, 모자 관계다, 모자. 우리 민법은 거대한 원리가 주종관계, 모자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엄마가 살아야 애가 살고,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고, 애는 엄마 품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전전세권의 범위는 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를 정확하게. 자, 그러면 전세 기간이 3년 맞죠? 그죠? 3년입니다. 그러면 전전세 기간 이걸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전세 기간은 요렇게 돼야 한다고. 요렇게 돼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버렸다. 그러면 전세 기간을 초과했죠? 자, 초과하지 마라 했는데 초과했다면 요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금이 얼마예요? 3천이죠? 그러면 전전세금은 전세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전전세금이 을하고 을다시 사이에 4천으로 해버렸어요. 얼마를 초과했습니까? 1,000만 원. 요 초과된 부분은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물어볼까요? 지금 전전세권자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전세권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다시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잘 들어야 된다.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네 가지 요건. 첫째, 전세기간 만료, 전세금 반환지체. 전전세기간 만료, 전전세금 반환지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말을 해봐라, 속으로라도. 전세기간 만료, 전세금 반환지체. 전전세기간 만료, 전전세금 반환지체.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전세금은 4천이었잖아요. 맞죠? 1,000만 원 초과했죠? 그럼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범위는 얼마라고? 3천. 요거. 초과된 부분은 우선 변제에서 탈락합니다. 보호가 안 된다고. 이거는 받아내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핫을 보겠습니다. 핫. 뭐가 있느냐. 자, 335페이지. 맨 밑에 파란 3번 찾았습니까? 거기 별 4개.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자, 340페이지 4번 찾았나요? 파란 4번. 그걸 일부 전세랍니다. 역시 별 4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36페이지 들어옵니다. 자, 4번의 전세권에 담보 제공해서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다. 여기도 별 4개. 그거를 전세권에서는 뭐라 하느냐? 3대 핫이다. 3대 핫. 최근에 요거를 빼면은 시체다 이 말입니다. 3대 핫이라. 자, 우선은 첫째,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잘 봐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금이 3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2천을 빌려줬어요. 을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잡았다고? 전세권에. 건물에 잡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잡은 것이 아니고, 전세권에. 저당권의 객체는 4개라 그랬죠?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 지분. 그래서 전세권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거를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 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일단은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에? 만료되면 소멸. 자,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3천만 원 전세금 중에서, 그죠? 병이 2천만 원을 가장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예.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합니까? 3천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이렇게. 자, 을에게 반환하면은 병이 요 3천 중에서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2천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 저당권 소멸, 우선 변제권 소멸, 이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다른 여러 사람의 채권자하고 채권자와 비례해서 받아갑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다, 평등하게 받는다, 평등하게.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듯이. 자, 이런 경우에 병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제 그래서 강의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항상 전세권이 나오면 전세권자에게는 전세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그래서 전세권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세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 2개의 권리를 가진다. 머릿속으로. 그러면 저당권자가 요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후 즉시 압류를 해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류. 뭐 하면? 압류. 그럼 압류가 되면은 이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 위에 저당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렇게. 이거를 우리는
물상대위 이렇게 합니다. 물상대위. 단어는 들어보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물상대위. 요거는 원물이고 변액물이고, 원물이 사라지면은 변액물을 압류하면은 변액물 위로 대신해서 저당권이 존속한다. 이거를 물상대위로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요렇게. 그래 되면은 병이 3천 중에서 2천을 가장 우선적으로 먹고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끝난다. 요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리양도 보겠습니다. 분리양도 335페이지 맨 밑에. 최근 10년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문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자, 분리양도 문제. 분리양도 문제. 이렇게. 자,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금이 3천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 을한테는 항상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돈이고 요거는 사용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 돈에 대한 권리 두 가지로. 자, 그래서 을은 전세권자는 권리가 두 개 있습니다.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자, 이거를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양도. 을다시에게 양도를 하겠다. 그럼 양도를 하면은 전세권을 양도하면 알맹이가 전세금 아닙니까? 주로 전세금이 포함된 전세권을 양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하나만. 자,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를 100번 정도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왜? 법을 공부할 때 4년 동안 제가 6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들한테. 법을 어리부리하게 공부하면 평생 가도 않는다. 정확하게, 천천히. 에? 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요 전세권만 오로지 양도하겠다. 을다시에게.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전세금은 내 할게, 껍데기는 네 줄게.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전세권만의 양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거만의 양도.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눠야 된다. 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이 돼버려서 전세권. 뭐 했다고? 소멸됐다고. 소멸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전세권이 소멸 안 했어, 아직. 기간 존속 중이야. 존속 중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안 돼. 그럼 뭐가 될까?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조건부 양도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괄호를 왜 써놨냐? 원래 양도라고 쓰면 되는데 조건부 양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확정 양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확정 양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간단하게. 전세권만의 양도는 절대 안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는 나눠야 한다. 자, 어쨌든 전세권이 소멸됐다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확정 양도가 된다. 근데 전세 기간이 존속 중이다. 전세권이 살아있어. 그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 양도는 안 되고 뭐가 된다고? 조건부 양도만 된다고. 무슨 조건?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양도.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확정 양도하고 조건 양도 차이가 뭐냐? 구구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확정 양도는 무슨 말이냐? 양도 행위도 5월 1일 날 했고 양도의 효력도 5월 1일 날 생긴다. 이게 확정 양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도 5월 1일, 효력도 5월 1일. 그 다음 계약은 5월 1일인데 양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했을 때, 즉 조건 성취가 8월 1일 날 됐다면은 양도 계약은 5월 1일 날 해도 양도의 효력은 8월 1일 날 생긴다. 이거를 조건부 양도를 합니다. 국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국어가 어렵고 중요하다고. 자, 정확하게 딱 요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전세 340페이지 일부전세. 일부전세는 별표를 바꾸세요. 4개 반. 울산에 가니까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1월 달에는 별 4개를 했는데 왜 지금은 4개 반이고 3개입니까? 이런 물어보더라고. 야, 그거 참 공부 열심히 했다. 1월 달에는 별이 몇 개였는데 3월 때는 와 바뀝니까? 이래 샀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별 개수는 내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3개, 4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일부 전세를 한번 보자. 일부 전세. 요 3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문에는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일부 전세. 자, 이게 봅시다. 가별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실제 판례를 들어서 그레이스 백화점이다. 서울에 옛날에 그레이스 백화점 사건. 자, 여기 2층으로 돼 있거든요. 2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백화점 2층의 전세권을 잡았습니다. 전세권 3월 1일 날 이렇게 잡았어요. 전세금이 얼마였느냐? 500억이다. 500억. 이렇게. 기간은 예를 들어서 뭐 10년 할까? 10년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한 사람이 더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전체에 병이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4월 1일 날 이렇게. 건물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1개. 1개 중에서 2층이니까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건물이 2개 같으면 전부 되잖아요. 그죠? 일부 전세. 일부 전세. 자, 이런 상태에서 10년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면은 을은 뭐하고 비워주고 갑은 500억 돌려주고. 자, 을은 비워줬는데 갑이 500억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행지체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행지체. 자,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첫째, 경매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경매 신청해서 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는 2층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는 1, 2층 낙찰 대금에 전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매는 일부에, 우선 변제는 전부에. 이렇게. 자, 우선 변제는 잘 보세요. 자, 을이 만약에 2층에만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1층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전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을이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병이 했단 말이에요. 병은 1, 2층 다 잡았죠. 자, 그러면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2층하고 1층을 낙찰시켰습니다. 낙찰시켜서 2층의 낙찰 대금은 얼마였느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2층에는 400억 합시다. 400억. 그죠? 여기는 600억. 이렇게 낙찰이 됐다 칩시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 됐단 말이야. 자, 총 얼마입니까? 1000억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1000억 하면은 조금 그렇네. 1000억 하면 안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300억. 요거는 400억 이래 해볼까? 이렇게 400 합시다. 자, 그러면 병이 이제 경매를 붙여가지고 1, 2층 전부 다 낙찰시 총 낙찰대가 얼마예요? 700억. 700억 중에서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지. 경매 신청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 사람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을이 700억 중에서 500억을 우선 변제 다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전부에 참여해서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병은 얼마 받는다? 200억 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을이 성격에 따라 다르죠. 급한 놈은 지가 경매 신청하고 느긋한 놈은 병이 하도록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가 했을 때는 2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00억 밖에 못 받아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이 성질이 느긋해서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기다려주면은 병이 전체에 경매를 넣으면은 그때 참여해서 700억 중에서 을이 먼저 500억을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만큼은 건물 전체에 받아간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을지가 경매 신청했어. 경매는 2층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2층에만.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자, 을이 2층에만 경매에 넣었습니다. 2층만 낙찰이 가능합니까? 경매 해보니까 안 되지? 경매 해보니까 안 되지? 경매를 해봐서야 되지. 자, 일부인 채로는 낙찰을 안 시켜줍니다. 법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2층에만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데 2층에만 경매 넣어도 판사가 매각 결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일부의 경매 신청을 하려면 법적으로 2층을 완전히 분할한 후에 경매를 해야 받아줍니다. 아시겠어요? 분할. 법적으로 분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층을 법적으로 분할해가지고 독립한 건물로 만든 다음에 경매를 넣어서 낙찰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판사가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불가능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 올해 만약에 나오면 여기를 언급할 것이다. 그 민법의 특징은 뭐냐? 기출문제를 그래서 자주 보라 하는 게 뭐냐? 기출문제 나온 데서 70% 이상 나와. 그럼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야. 기출은 여기 나왔는데 이제 올해는 여기까지 확대시킨다고. 그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분할이 불가능해.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어. 그럼 을은 어떻게 할까? 첫째 질문. 이제는 1, 2층 전부를 을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분할이 안 되면 이제는 뭐 하느냐?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를 하죠. 그죠? 지금 판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판결을 받아서 경매하는 것을 강제경매.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자체로 임의로 하는 것을 뭐라고? 임의경매. 그래서 임의경매는 이제는 불가합니다. 금지됩니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강제경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강제경매로 들어가려면 전세금 500억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 차원에서 경매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강제경매로 부릅니다. 자,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으로 경매한다. 강제경매. 판결 필요 없이 담보권자 스스로 임의로 한다. 임의경매.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 받아서 강제경매로 들어가면은 건물 통째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같으면 하겠나 이래서 하지 마라잉.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작년보다는 지금 강의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5월 달에 할 거를 미리 하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평가 때문에. 혹시나 상대평가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합격할 기회는 2년밖에 없어요.
상대평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절대 안 됩니다. 면하지만은 시험. 예? 합격 점수가 10분의 1로 떨어진단 말이야. 안 된다니까. 그 올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최종 합격을 해야 되고 혹시 안 되면 1차라도 반드시 붙어야 돼. 그래 내년에 끝난다고. 자, 다시 한번 연습. 자, 일부 전세는 결론은 뭐다? 경매는 어디에? 일부에. 우선 면제는 어디에? 전부에. 그러나 일부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건물 분할이 법적으로 돼야 합니다. 근데 분할이 불가능해. 그러면 이제는 전세권자는 임의 경매로서 건물을 통째로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임의 경매는 이제는 안 됩니다. 분할이 안 되면. 그때는 뭐 한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강제 경매로 들어가서 건물 전체를 날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좀 얼굴이 피곤해 보인대, 오늘. 피곤해 보여. 조만간에 우리가 반팔 입어야 되겠다, 이제. 그죠? 세월이 잘 갔어. 반팔. 저도 벌써 바지 바뀌었잖아. 청바지. 이 강의용 바지입니다. 강의용 바지. 원래 강의용 바지. 청바지 2개 있거든. 그 2개를 가지고 조진다. 강의할 때 제일 편해. 저도 이거 2개예요. 아, 2개. 아, 2개로. 그렇구나.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힘드셔도 어쨌든 잘 참으시고, 기출문제집 중요합니다. 예, 특강 하는 내용뿐만 아니고 특강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형 기출문제를 뽑아서 하는데 나머지는 기출문제집을 계속 여러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서울 이리 생각할 거예요. 니 같으면 하겠나? 뭐 자꾸 해라고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이 하루에 남들보다 1시간을 공부 더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실천을 하면은 100% 합격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 보면은 시간 천지입니다. 천지다. 모여가지고 커피 먹는데 3시간, 커피 먹고 아쉬워서 3시간 다 보내분. 하여튼 간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어쨌든 간에 공부에 집중해서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